네, 안녕하세요. 주재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되게 공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대댓글을 달지 않고 함께 영상으로 모아서 공유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따로 대댓글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저도 좀 효율적으로 행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상에 혹시 자신의 댓글이 불리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김우디 님인데, 중국어 원서 읽을 때 한국어로 번역된 소설이 없으니까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히 읽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듯이 대충 이해만 하고 읽는 게 중요한가요? 당연히 자세히 읽는 게 좋은데, 자세히 읽으려다 보면 어떻게 하죠? 보통 모르는 단어를 일일이 다 찾잖아요. 그러면은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회독을 그냥 쭉 해요. 모르는 게 있더라도. 그런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거나 모르는 문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표시를 해놓아요. 그리고 2회독 하기 전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이해를 더 하고 2회독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서 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개념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무리예요. 그거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봅니다. 네. 두 번째, 윤윤님이고, 마지막 한글, 이걸 기다렸어요. 중국어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책 한 권으로부터 시작해야겠는데요. 근데 수준은 어디서부터? 많아요? 중국어 만화는 어디서 주로 구매하시나요? 일단 책 한 권으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 좋은 마인드인데 한 60%에서 70%는 지금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면은 진도가 나가지 않거든요.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스스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앞에 앞에 있는 그 목차라든지 한 1편 정도 보면은 난이도가 나와요. 그거를 보고서 계속 읽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죠. 세 번째, 박현수 님이 남겨주신 건데, 중국에서 유학 중인데 막상 중국에 와도 학업에 치여서 중국어 공부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회의감이 들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원서를 읽는 것으로 시작해 봐야겠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아까 이분은 중국어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因为我在中国留学了2年学习计算机工程 컴퓨터 공학을 전공으로 하시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전공이고 거기서 중국어도 하셔야 되니까 물론 그런 상황인데, 이 공부에 치우치다 보니까 중국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因为我觉得我的汉语水平没有进步. 이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전공 수업과 중국어 실력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전공 수업은 특수한 그런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중국어가 늘지는 않습니다. 늘린다고 해도 많이 늘지 않고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는 따로 더 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원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해야 할 말이 뭐냐면은, 저는 이 컴퓨터 공학을 한다는 건 너무 좋아요. 중국어만 한다고 경쟁력이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은 중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럼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잘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가급적이면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죠.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황진선님과 긍정님 똑같은 얘기인데, 我想问一下欢乐颂这本小说怎么找到了? 네, 한국 서점 어디서 환락송 소설책을 살 수 있는지요? 저는 이거를 그 종로에 있는 중국 서점에서 샀어요. 거기가 조그만데 있을 건 다 있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있다는 거죠. 거기 가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 지읒문? 네, 중국인이에요? 아니면 조기 유학하신 건가요? 후에 나오네. 와, 어떻게 중국어를 이렇게 몇 년 유학하신 거예요? 저는 유학을 4년 했고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13년 한 거네요. 조기 유학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윤유님, 닭다리는 진리, 역시 잘생긴 선글라스, 검은 마이도 잘 어울리시네요. 저는 고수들이랑 하다가 꺾인 케이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정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나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자기 실력을 못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최대한 혼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안 어울리고 너무 못하는 사람들이랑도 어울리기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어제와의 나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착실하게 해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민냥이님, 저는 초중급 실력입니다. 원래 전공이었는데 옛날에 한참 전에 졸업.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학원도 다니고 전화 중국어 회화 책만 엄청 샀어요. 하지만 요즘에 선생님 공부법 보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것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나 했는데 통암기와 여러 번 읽으면서 안면 훈련 해주려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암기해 볼게요. 네, 이분은 원래 중문과 하셨는데 아마 실력이 좀 안 하셨으니까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려고 보니까 공부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저도 되게 답답한 게 중국어 선생님들이나 중국어를 되게 잘한다는 사람들도 이 중국어 공부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어릴 때 유학을 갔거나 혹은 그냥 중문과니까 중국어를 많이 접했겠지. 근데 혼자 하려다 보니까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딱히 어떻게 다시 하면 어떻게 하면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고급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그 키워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제 계획이 또 공부법에 관한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열심히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